앵무새의 초록 이양한. 새를 판다는 그곳은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소란스러웠다. 끼릭끼릭 찍찍 개개개. 문을 여는 순간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귓속으로 와락 날아들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켜켜이 쌓인 새장이었다. 레고 성처럼 올라간 새장 속엔 수많은 새들이 갇혀 있었다. 스며드는 햇살 틈으로 뽀얀 깃털 먼지들이 화르르 흩어졌다.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엄마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이쪽이에요. 적당한 놈들로 준비해뒀으니 골라보세요. 주인 아저씨가 가리킨 새장 속엔 앵무새 4마리가 들어있었다. 부스스한 솜털조차 벗지 못한 아기 새였다. 인기척에 놀란 녀석들은 모서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며 종종 걸음을 쳐댔다. 엄마와 내가 새집을 찾게 된 건 순전히 며칠 전에 본 텔레비전 예능 프로 탓이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게 부담된다면 새도 좋아요. 앵무새 같은 건 손이 덜 가고 키우기도 쉬우니까요. 한 패널의 말에 솔깃해진 엄마가 그날로 새집에 전화를 한 것이다. 엄마는 늘 이런 식이다. 즉흥적이고 일방적이다. 엄마의 이런 성격이 난 싫다. 그래서 아침부터 새집에 가자는 엄마의 말에도 시큰둥했었다. 또 며칠 키우다가 남 줘버릴 거면서. 그런데 막상 아기 새를 보자 돌돌 꼬였던 마음이 사르르 누그러졌다. 부비부비 엉기는 아기 새들 모습엔 하얗게 홉떴던 눈 꼬리조차 스르르 내려앉았다. 녀석들 중에서도 초록빛이 강한 놈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다른 녀석들은 경계심으로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지만 초록새는 달랐다. 녀석의 눈엔 호기심이 자글자글 끓었다. 쟤로 하자. 엄마와 내 손이 오랜만에 같은 것을 가리켰다. 새 이름도 금새지였다. 유독 푸른 깃털색을 따서 초록이로 했다. 처음 며칠은 종이박스로 만든 둥지 속에 초록이를 두었다. 둥지 속엔 내가 어릴 때 쓰던 조그만 손수건도 포개어 두었다. 초록아, 이불이야, 포근할 거야. 초록이는 모든 것이 얼떨떨하고 낯선 눈치였다. 그래서인지 처음 며칠은 둥지에만 박혀 옴짝달싹 않고 끙끙거렸다. 초록이가 둥지 밖으로 발을 내밀면 꼬박 사흘 만이었다. 초록아, 나와봐. 이거 갖고 놀지 않을래? 내가 손에 들고서 흔들어대던 인형에 호기심이 생긴 모양이었다. 살며살며 걸어 나오는 초록이의 두 눈에서 반질반질 윤이 났다. 그런데 초록이가 관심을 보인 건 인형이 아니었다. 초록이를 향해 살랑살랑 흔든 내 손. 초록이의 눈은 그 손가락을 보고 있었다. 초록이는 손에 비비적 몸을 부비었다. 그러더니 눈을 맞추기 위해 납작 엎드린 채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뜻밖의 행동에 당황한 나는 슬며슬며 뒷걸음질을 했다. 하지만 졸졸 따라오며 파고드는 초록이를 피할 순 없었다. 지켜보던 엄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내가 어민 줄 아나 보다. 먹이도 내가 주니까. 그날 이후 초록이는 나만 졸졸 따랐다. 부엌이든 베란다든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왔다. 그러다가 거실 바닥에 눕기라도 하면 폴짝폴짝 달려와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초록이는 생각보다 말썽꾸러기였다. 눈만 뜨면 새장에서 꺼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며 작패를 쳤다. 물컵을 엎지르는 건 매번 있는 일이고 다리와 날개를 바둥거려 엄마가 개켜놓은 빨래를 뒤죽박죽 만들었다. 부리를 이용해 티슈를 거실 바닥에 하얗게 늘어놓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약과였다. 나날이 자라는 날개에 비한다면. 새라서 그런지 초록이는 높은 곳에 오르는 걸 좋아했다. 내 어깨에 오르고 소파 위에 오르고 스탠드 꼭대기까지 오르며 파드득 날개짓을 해댔다. 그리고 어느 날 초록이는 공중으로 훌쩍 날아올라 버렸다. 만약 베란다 창에 방충망이 없었더라면 그날 초록이는 창 밖으로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방충망에 걸린 초록이는 툭 소리와 함께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 초록아!
다급히 감싸 안은 초록이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나의 놀란 눈과는 달리 초록이의 눈빛은 의외로 당당했다. 초록이의 눈은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봐, 내가 해냈지? 놀라운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비행 감각을 익혀버린 초록이는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터득해갔다. 공중을 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돌아날기, 위아래로 날기 등 다양한 기술을 스스로 터득했다. 새장 안엔 좀처럼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거실에선 매일 실랑이가 벌어졌다. 새장에 넣으려는 엄마와 그 손길을 피해 날아오르려는 초록이의 신경전이었다. 그럴 때마다 초록이는 창에 부딪혀 뒹굴었고 엄마의 고민은 깊어졌다.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해. 궁리 끝에 엄마가 찾아낸 방법은 윙컷이었다. 새의 날개 깃털 끝부분을 잘라내어 바람을 타는 깃털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나? 그렇게 하면 새의 비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지 뭔가. 초록이가 지금 딱 어미로부터 독립을 하는 시기래. 그래서 자꾸 날려고 하는 거지. 초록이의 야행성이 살아나고 있는 거야. 윙컷을 하면 자연스럽게 야행성이 없어진대. 날개를 잘라? 너무 잔인해. 그럼 어떡해? 창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는 앵무새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초록이가 얌전한 새라면 이런 고민도 안 해. 좀 유난스러워야지. 방충망이라도 열린 날이면 어쩔래? 초록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 초록이는 더운 나라에서 사는 새야. 우리나라 날씨엔 적응도 못해. 집을 나가면 죽고 만다고. 초록이에게도 행복한 일이야. 뇌진탕으로 죽는다고? 창밖을 나가면 죽는다고? 그래,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초록이도 나와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을 테니까. 다음 날 나는 초록이를 데리고 다시 새 집으로 가야 했다. 다시 만난 아저씨의 손엔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 있었다. 초록이를 받아든 아저씨는 시커먼 커튼이 쳐진 공간으로 쑥 들어갔다. 어리둥절 당황한 초록이의 눈도 커튼 속으로 사라졌다. 아프진 않대. 우리가 머리카락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래. 엄마가 내 등을 토닥이며 웅얼거렸다. 엄마의 말은 참말인 것 같았다. 사각사각 차가운 가위 소리에도 비명이나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시간조차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숨을 몇 번 뱉어낸 것 같지도 않은데 닫혀진 커튼이 휙 거쳤다. 아저씨가 초록이를 쑥 내밀었다. 초록이의 양쪽 날개 바깥쪽 깃털들이 뭉텅 잘려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초록이가 내 손 안에서 바들거렸다. 끄릉 끄릉.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던 초록이가 그제야 신음을 토해냈다. 커튼 아래로 낯익은 것들이 보였다. 싹둑싹둑 잘려나간 초록 깃털들이었다. 초록이의 깃털들이 더러운 바닥에서 먼지처럼 뒹굴고 있었다. 상상에서는 뭔가 밝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슬픈데요. 동화라는 것은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가 네. 어떻게 보면은 편협한 사고였던 건가요? 동화라고 해서 뭐 밝고 뭐 기쁘고 이런 인물을 다루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소설이나 시 같은 데서 다룰 수 있는 똑같은 문제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는 게 저는 그냥 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시선에서도 슬픈 일은 슬프고, 네, 힘든 일은 힘들고, 무서운 일은 무섭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앵무새 초록을 선정하셔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그 동물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앵무새 초록을 쓰게 된 동기가 동생이 앵무새를 키우게 됐는데 그 윙컷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가족 회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결정하기 힘들고 또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반려동물들을 키울 때 우리도
별 생각 없이 같이 살기 편하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없애는 수술을 시키기도 하고 꼬리를 자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동물들에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쯤 고민해 봐야 하는 또 어떤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선정해 봤어요. 그 막연한 예상으로는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록이가 이것을 당하겠지, 그 다음에 뭔가 극복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말을 윙컷이 돼서 나와서 되게 힘든 모습으로 끝내셨단 말이죠. 네. 그렇게 끝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단편을 쓸 때는 거기까지만을 끝내면서 문제만을 제시하고 그 후에 이야기 또 이것까지 가게 된 이야기도 사실 힘든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까지가 되게 힘든 거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장편으로 가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윙컷을 당한 새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실제 동생의 앵무새를 통해 봤던 모습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동물들에게 우리가 한 짓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써보고 싶었어요.